일단 순서는 제가 필기를 좀 줄이려고요. 이거를 네, 제가 써왔는데 일단 우리가 9월 달에는 부가세하고 소득세법 이렇게 두 개를 나갑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법인세 국세기본법 이렇게 나갑니다. 이 괄호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보통 기출문제의 평균 기출문제 수예요. 그래서 20문제 중에 강론에서 한 4문제 정도씩 나옵니다. 4문제. 그래서 보통은 부가세가 조금 작아요. 3문제에서 4문제.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가 조금 많습니다. 4문제에서 5문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세징수법이 2문제, 상증세랑 이제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을 해서 1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의 한 20문제 정도. 그래서 기준으로 나간다 생각하시고, 이게 사실은 세법이 2달 과정으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강을, 이 징수법이랑 상증세법은 보강을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목표고요. 어쩌면 조금 더 시간이 보강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어찌됐건 9월달, 10월달 2달 과정으로 해서 일단 기본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법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일단 9월, 10월 기본 이론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11월, 12월 심화 이론하고 기출문제를 나갑니다. 네, 그리고 1월달, 2월달이 이제 예상문제 풀이,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직 시험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4월달에 일일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기본 이론 과정이고요. 물론 기본 이론은 여러분들 수업은 내년에 시험 대비로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할 때, 요거 할 때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5회 이상은 보셔야지 시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기본 이론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막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요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실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 위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4월 달에 국가직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직은 4월 달, 5월 달에 이론하고 문제를 2달 과정으로 간략하게 끝납니다. 이 국세가 돼 있으신 분들은 지방세법은 굉장히 짧게 끝나요. 분량이 5분의 1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국세가 되신 분들은 지방세는 조금 훨씬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다. 일단 이번 과정은 국세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1권부터 나가는데 이제 2권부터 나가니까 1권에 있는 첫 번째 이 조세 개념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조세 개념. 이 조세 개념은 이거 자체는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요 마지막 요거 하나예요. 요거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근데 상속세 돌아가셨을 때 사망 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상속세만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증여하는 거 말고요. 상속세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용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세금이라는 게 뭐냐, 조세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과세 주체가 국가지자체예요. 국가지자체. 국가가 걷는 세금이 국세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보는 게 국세고요. 국가직 일선 세무서로 발령이 나는 거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하는 게 지방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4월 달, 5월 달 수업 듣고 6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시는 거죠. 이거는 구청이나 시청의 지방세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 가가지고 이제 기껏 물어보다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물어보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아참 요번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구청이나 시청 가세요. 그쪽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방세가 있고 이건 지방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가 있고 국가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세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쓰기도 했지만 원래는 나라 살림을 위한 거예요. 재정 수입을 위한 거고. 조폭이랑 다른 게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된 자에게만 걷는 거죠. 그죠? 그냥 내 마음대로 말 그대로 정부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저 회사는 내가 많이 걷겠다. 저 회사는 좀 이쁜 짓 많이 했으니까 조금 걷겠다.
감면 만시켜주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겁니다. 이 법률이라는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라는 건 결국은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정한 거다 이거죠. 니네가 정한 거니까 우리끼리의 약속이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거는 합당하다. 그죠? 이거는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반대급부 없죠. 세금 많이 낸다고 이제 뭐 아들이 군대 안 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반대급부가 있기는 있어요. 물론 세금을 많이 내면 나라가 좀 좋아지죠. 복지도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생기고 근데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이거죠. 강제로 무가는 겁니다.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요게 조세에 관한 기본 개념인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나 금전급부 그죠? 요게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상속세만 부동산 같은 몰랍으로 낼 수 있다 이거죠. 상속세만. 증여세도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도 아니에요. 종부세도 아니에요. 상속세만입니다. 상속세만. 그래서 일단 요게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고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받으신 거랑 수업 때 제가 칠판에 PPT로 쏘는 거는 물론 이론 요약서가 있어요. 근데 이론 요약서는 전체적으로 보기 이쁘게 만들고 그것만 볼 수 있게 만든 거고 이거는 기본서를 보실 때 기본서의 순서대로 키워드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이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한 다음에 복습할 때 여러분들은 이 프린트 이걸 들고 다니시면서 이걸 한번 쭉 한 박스별로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2권입니다. 2권의 6페이지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가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여러분들 앞에서 아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앞에서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있죠.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이게 사실 소득에 따른 세금이에요. 개인이 벌어들인 소금이 그죠? 내 세금이 소득세고 법인이 벌어들인 그 세금이 법인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는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익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 돈 많이 벌어 이게 요걸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요걸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진짜는 요거죠. 얼마 남았느냐.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적자인 사람도 있죠.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잘못 쓰고 그죠? 그리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외상대금 못 받으면 결국 대손 나면은 적자인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회계상의 이익이고요. 세법에서는 그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은 총수익금액이라고 그래요. 총수익금액. 이게 수익의 개념하고 비슷하고요. 이걸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필요경비. 이게 비용의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명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소득금액 그래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그죠? 이걸 이자 소득금액, 배당에서 발생했으면 배당 소득금액, 근로에서 발생했으면 근로소득금액, 장사하는 거면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 팔았으면 양도소득금액 여러 가지 나오죠. 요게 이익 개념이에요. 요걸 기준으로 세금 내는 거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입금이라고 그래요. 약간 일본식 표현이죠. 그리고 송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본식 표현이죠. 이것도 소득금액이에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매년의 이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소득에 따른 세금이에요. 소득에 따른 세금.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금이에요. 이게. 사람은 돈 벌었으면 소득세 내는 거고 법인은 사람이 만든 어떤 그죠? 과세 주체.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뭐냐? 부가가치세라는 건 VAT라고 이제 이게 영어가 아니라 경제적 용어의 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VAT가 value, 가치가 added, 증가된 거예요. 그거에 따른 텍스에, 그러니까 부가가치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킨 거에 따른 세금이다 이러는데 요거는 소비에 따른 세금이라고 그래요. 소비에 따른 세금. 굉장히 특이하죠. 옛날에 60년대 말 70년대 그때 이제 나라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뭔가 좀 세수를 나라의 재정 수입을 늘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이전에 짜질하게 소비에 따른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제안을 했죠. 학자가 물론 제안을 했겠죠. 그죠? 국민들이 물건 살 때 기분 좋을 때 거기서 몇 프로씩 걷으면 기분 좋을 때 조금씩 걷어놓으면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밥 먹을 때는 1,000원, 2,000원 비싼 게 왠지 여긴 좀 비싸네 그러는데 해외여행 가거나 제주도 여행 가면은 왠지 좀 비싸도 그래 오랜만에 왔으니까 좋은 거 먹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그죠? 기분 좋을 때 물건 살 때 조금씩 더 걷자고 10% 정도를 더 걷자고 합니다. 그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게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부담을 해요. 소비자가.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가게에서는 1,100원을 받아요. 우리 보고 100원을 나라에서 더 내라고 한 걸 가게가 물건값에 포함해서 받습니다. 이게 10,000원짜리 사면 11,000원이고요. 그럼 소비자가 내야 되니까 우리는 물건 살 때마다 10,000원짜리는 1,000원, 100만 원짜리는 10만 원. 그거를 늘 부담을 했잖아요. 그 부담한 거를 세무서를 모아놨다가 갖고 가야 됩니까? 그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전 국민이 세무서를 가면. 그래서 과세 스킬상, 징수하는 스킬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냥 물건 가격 포함해서 결제만 하면 돼요.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이 받아놨다가 모아놨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데 부가가치세는 6개월에 한 번. 1월 1일부터 6월 말.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그래서 미리미리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이 세금이 너무 많네. 그죠? 세금이 너무 많네. 저번에 낸 거 같은데 또 내라고 그러네. 돈 벌었다고 2번 내라고 그래? 이건 아니죠. 이거는 소비자한테 받아가지고 납부만 사업자는 대행할 뿐이에요.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가가치세가 요 VAT, 그죠? 요 부가가치세, 소비에 따른 세금이다. 요걸 배울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요 기본법은 어떤 세목이건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써놓은 거고요. 징수법은 말 그대로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징수하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실무적이라기보다 어떤 그냥 절차 사항들을 써놓은 거고 요 기본법은 이론적인 거고 상증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따른 상속세, 살아있을 때 증여. 그죠? 요즘에 부동산이 워낙 비싸니까요. 대부분이 비슷해요. 부동산 팔라고 상담하러 왔다가 어이구 양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증여하는 게 낫겠네요. 네, 양도하시면 얼마고요. 증여하시면 얼마고요. 실제 계산해 보면 증여세가 더 싸요. 그죠? 이게. 그래서 증여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지금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비싼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지방세로 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비싼 거 가진 사람들은 국세로서 종부세를 한 번 더 냅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그게 종합부동산세다. 이때 보강할 때 그건 한 30분 정도면 끝나니까 같이 할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주요 3법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증여세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네. 네, 부가세 개념. 부가세는 뭐라 그럴까? 약간 산수 같아요. 그래서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할 때는 소득세, 법인세보다는 좀 쉽게 느껴지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고 끝이 없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이건 왜? 새로운 물건,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과세일까? 면세일까? 뭘까? 생계에서 끊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헷갈려요.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요를 나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세가 뭐냐? 거기 보시면 6페이지에 부가가세의 의,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에 대해서 걷는 세금인데 그럼 부가가치가 뭐냐? 내가 만약에 물건을 1,000원짜리를 사와가지고요.
이거를 추가 가공을 해가지고 1,5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이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텍스 10%를 해서 그죠? 50을 내는 게 부가가치에 대한 텍스예요. 이겁니다. 이게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세율을 곱하기 위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럴 때 이거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가가치가 도대체 정의가 뭐냐 그럴 때 첫 번째 부가가치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1,500원에 팔았는데 1,000원짜리 사와서 1,500원에 판 거니까 우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이거죠. 우리가 1,000원짜리 사와서 10,000원에 팔 수 있으면 그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1,000원에 사와서 1,100원에 팔면 이거는 아이고 생 노가다인 거죠. 이건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이게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고부가가치냐 저부가가치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부가가치라는 게 결국 판 가격, 매출액에서 매입액인데 그 안에 구성 내역을 보면 결국 1,000원짜리 사와가지고 500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대, 공장 사무실을 하려면 임차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값이 들어간다 이거죠. 임금, 종업원을 써야 돼요. 종업원 월급 줘야 된다 이거죠. 이자, 내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자도 사업하는데 관련되는 비용이다 이거죠. 대출 이자도 사업용 경비 처리됩니다. 다 세금 신고할 때 이게 그래서 이자예요. 그러면 사업자들은 공짜로 하나 내가 뭔가 남아야지. 그래서 이윤을 붙인다. 요게 한 이윤 붙여서 500 정도 된다 이거죠. 요게 그래서 그게 부가가치다. 일단 학자들이 개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과세할 때 그럼 부가가치를 요걸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요 합계에다가 10%를 곱할까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지. 그걸 어떻게 구하냐 그거를.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물건 하나하나 내가 요번에 6개월 동안에 지대, 임금, 이자, 그죠? 어떻게 계산을 할지언정 나의 이윤.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기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무공무원들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말 그대로 부가세 너 과소납부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계산은 이렇게 돼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뭔가 확실한 증빙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가산법은 안 돼.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결국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에 차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10% 곱하면 결국은 부가가치 세금이 나오잖아. 아까 제가 부가가치가 500인데 거기에 10%가 5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1,500에 1,000 여기에다가 10% 곱하면 어이 그럼 딱 떨어지네. 아주 심플하네. 이거 너무 좋다야. 그래서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는 다 모두 10%일 때만 가능한 얘기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10%짜리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 수출할 때는 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물건 사올 때도 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과세 물품이 있고 면세 물품, 아예 부가세 없는 것도 있고 또는 부가세 부담할지언정 내가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내가 부가세 부담해도 뭐예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 비업용 소형 수용차, 토지 관련 매입세 그런 거는 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두 다 똑같이 10%를 내고 받는 게 아니야. 다 달라.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 이것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그래 그러면 매출 세액을 따로따로 계산하고 매입 세액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 차감하면 결국 그게 딱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래 이게 제일 낫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꼭 기억하세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이에요. 세액공제법. 그래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건데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게 결국 매출액 곱하기 세율, 매입액 곱하기 세율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물론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식을 쓰는데 매입액에 무조건 세율을 곱한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국세청에서는 매출한 거에 따른 세금은 무조건 내 이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었건 안 끊었건 무조건 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볼까요? 세금계산서 파트가 7장, 챕터 7, 122페이지. 제가 그림은 웬만하면 PPT에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할 때 뭐 잉크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그냥 안 나오게. 122페이지에 거기 세금계산서를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 챕터 7입니다. 거기에 세금계산서가 A라는 사업자랑 B라는 사업자가 물품을 사고 팔 때 재화를 공급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죠. 그럼 A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를 여기다 쓰고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명 명칭,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쓰죠.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을 씁니다. 그리고 얼마짜리인지를 써요. 공급가에 얼마짜리인지. 그죠? 네, 이걸 그냥 쓸까? 여러분들. 이거를 예를 들어서 9월 7일. 그죠? 150만 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15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돈을 받고 영수증 끊어졌으면 영수함에 체크를 하고 외상으로 끊어준 거면 청구함에 체크를 하는데 제가 칠판에 쓴 거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2개,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의 부가세, 거기 굵은 테두리로 그림에 돼 있는 거 있잖아. 이게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요거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세금계산서는 무효예요. 이겁니다. 그죠? 저번에 누가 세무사님, 이 사업장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세금계산서, 이거 주소 안 쓰면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그 빠뜨려도 괜찮아요. 그냥 옛날 거 써도 괜찮아요.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굵은 테두리로 안 돼 있는 거, 그거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굵은 테두리로 돼 있는 거, 그거는 꼭 기재해야 되고, 그걸 안 쓰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A라는 사업자가 팔잖아요. B라는 사업자가 샀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업자는 이 종이 한 장, 요걸 2매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는 거기 보시면, 네, 여기는 안 나왔나? 그냥 거기 122페이지에 공급자 보관용이라고 돼 있죠. 공급받는 자, B가 받는 거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인데 이게 색깔이 달라요. 매출자, 공급자 거는 적색이에요. 빨간색. 그리고 공급받는 자 거는 파란색이에요. 청색.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이거 받으면 좋은 거예요. 이거 한 장이 15만 원짜리 돈이랑 똑같아. 수표랑 똑같아. 왜? 나 부가세 신고할 때 15만 원을 뺄 수 있어. 매입세액으로.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신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A는 이거 신고하기 싫어. 적색. 근데 안 하면 적색. 나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나 국세청에 작살나. 뭐예요? 국세청에 작살나는 게 뭡니까? 세무조사 때려 맞는 거죠. 그죠? 가산세에서 세금 왕창 때려 맞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B가 신고를 하니까 A는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크로스 체크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적발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좋아하는 게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한 거. 그것도 신용카드 매진료표 끊기잖아. 현금 영수증. 그냥 영수증 말고 현금 영수증. 그것도 공급자 나오고 공급받는 자 나오고 둘 다 나오거든요. 누구 카드고 어느 편의점에서 결제를 했고 다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건 100% 크로스체크가 되고 다 추적이 돼요. 이게.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꼭 끄는 이 등이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죠? 그거를 끄는 것만 매입세액 공제 시켜줄 거야. 그냥 네가 나 150만 원짜리 사왔어요. 입으로만 말하면 안 해줄 거야. 영수증 여기 있어요. 찍찍 근거 그런 거는 안 해줄 거야. 요걸 그래서 법적 증빙이라고 그래요. 딱 요 형식에 맞춰진 하나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게 아닌 모두 정확히 써 있는 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거를 받고 그거를 받았다는 내역을 기재해서 학계표라든가 수령 명세서를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지만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물건 사는 사람은 사업자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식당이나 그런 데 가서 카드 안 써도 되잖아요. 문구점 가서 카드 안 써도 되잖아요. 뭐 살 때 카드 안 써도 돼요. 물론 집에서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누가 야 이거 신용카드 공제 받아야 되니까 카드로 써라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여러분들 안 써도 되는데 사업자들은 무조건 세액계산서 받으려고 그러고 신용카드 쓰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165만 원 주고 사왔는데 15만 원은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15만 원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가 소득세, 법인세 추적 자료가 되니까 나중에 이게 비용 처리가 100% 되는 거예요. 세액계산서 신용카드 끊기면. 그럼 뭐예요? 내가 만약에 소득세율이 35% 구간이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지방소득세 합쳐가지고 35%에 3.5%니까 38.5%. 그럼 내가 150만 원에 38.5%의 비용, 세금을 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법인세가 내가 만약에 10% 구간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10%의 지방소득세 1%, 11%덜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기초자료까지 되니까 이거는 사는 사람은 무조건 끊으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 끊으려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카드 결제하시면 얼마고 현금으로 내시면 얼마예요. 그게 물건 파는 사람이 이거 매출 누락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신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세액계산서 꼭 받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8페이지 있는 겁니다. 8페이지. 8페이지. 거기 굵은 글씨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7페이지. 7페이지. 그 흐름을 오늘 첫 시간이니까 부가세의 기본 개념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흐름을.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A사업자가 있죠. A사업자. 그리고 B사업자가 있고 A가 제조업자래요. B가 도매업자고 C가 소매업자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대요. 부가세 기본 개념입니다. A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어요. 빵원짜리를 가지고 1,000원짜리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1,000원짜리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B는 1,000원짜리 사와서 1,500원에 팔아요. C는 1,500원에 사와서 소비자에게 2,000원에 팝니다. 그럼 A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이죠. B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이에요. C가 창출한 부가가치도 500이고 소비자는 그냥 부가가세 창출 없이 그저 쓰는 거예요. 먹고 쓰는 겁니다. 부가가세는 소비세니까 얘가 다 내는 거예요. 얘가 모두 부담하는 겁니다. 얘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사업자는 거기 7페이지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니까 매출세액을 1,000원에 10%, 100원을 매출세액으로 내고요. 매입세액은 거기에는 숫자로 써놨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세금계산서 받은 것, 세금계산서 등 수취한 것만 해주는데 여기는 뭐 하나도 사온 게 없으니까 뺄 게 없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100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A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내는 겁니다. A사업장이 그죠? 뭐 어디 저기 시흥에 있다? 그럼 시흥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리고 B는 매출이 1,500원에 10%, 150을 내죠. 얘도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돼요. 그냥 현금 주고 영수증만 찍 써서 받아온 거는 매입세 공제 안 돼요. 세금계산서 받아온 거 100을 빼는 거죠. 그럼 50을 또 얘 관할세무서에 내는 거고. C는 2,000원에 팔죠. 200원 덧붙여서. 얘도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150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을 얘 관할세무서. 그죠? 네, C 소매점은 노량진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C 소매점은 노량진을 관할이니까 동작세무서에 내는 겁니다. 각각의 관할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국세청으로 들어가서 나라의 재정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합은 200이 됩니다. 그럼 그 200은 누가 부담하느냐? 최종 소비자가 2,000원짜리를 2,200원 주고 사와요. 다른 데는, 그죠? 다른 데는 2,500원, 2,800원인데 네이버 최저가 검색하니까 지마켓하고 옥션에서 2,200원이라고 좋다고 삽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원래 2,000원짜리예요. 2,000원짜리인데 부가세 붙은 겁니다. 이게 나는 부가세 부담하는지도 몰라요. 부가세 세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그거예요. 물건 살 때 기분 좋을 때 사람들이 모르고 기분 좋아서 세금 펑펑 낸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조세 저항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고 내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죠. 최종 소비자가 200원을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각각의 사업자들이 해요. 근데 실제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죠? 담세자와 그죠? 이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 이거죠. 간접세예요. 소득세, 법인세는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내가 내 돈 내는 건데 부가세는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랑 부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죽는 소리 하는데 부가세 부담 너무 커요. 그건 죽는 소리 할 게 아닌 거예요. 왜? 본인 돈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물건 사람한 사람한테 받아서 낼 뿐이에요. 그냥 조금 귀찮을 뿐이지 내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사업자들은 이겁니다. 그죠? 이게 다 받아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세의 기본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죠. 마지막에 소비자가 빵 내는 거죠. 마지막에 소비자가 안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소비자가 아니라 만약에 수출업자라면 영세율이라고 그러거든.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영세율일 때는 2,000원의 부가세 없이 해줘. 그러니까 영세율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매입세 공제 다 시켜주는 거예요. 사온 거를. 그냥. 그래서 200을 다시 돌려줘요. 환급해줘. 그래서 부가세 없는 상태로 외국으로 넘기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영세율 할 때 배울 거예요. 영세율 할 때. 그죠? 이렇게. 요게 여러분들 7페이지 그림의 의미다 이겁니다.